살아오는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그냥 둥글게 넘어가게 되어버린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차별을 갖고 있을 때에도 그것이 차별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때로는 제가 잘못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도 잘못된 것임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어쩔 때는 용감하게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앞으로 불편하고 또 저러네 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둥근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이러한 둥근 것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게 둥글고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조금 뾰족하고 무난한 것들이 필요하죠. 오늘 강연의 총 주제가 인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불편한 시선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둥근 삶에 의해 무뎌진 여러분들을 조금 더 뾰족하고 무난 민감인들로 만들어드리기 위함이죠. 그럼 민감인 세상에 눈뜰 준비 되셨나요? 자, 민감의 세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민감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이란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은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 민감이라는 단어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를 떠올리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피부가 왜 이렇게 민감해? 라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민감하니? 배고프니? 라던가 민감을 사용할 때에는 늘 가시가 돋쳐 있어요. 분명 민감의 사전적 정의에는 그 어떠한 부정적 표현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민감하다는 것과 까다롭다는 것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 까다롭다라는 것은 즉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머지않아 낙오될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를 학습한 우리들은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꼭 참게 되었고 침묵하게 되었으며 민감함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민감도가 떨어진 것이죠. 물론 때로는 이렇게 둔감을 선택하고 주변 사람들과 그냥 둥글게 어울려 지내는 것이 편한 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민감을 포기하고 둔감을 선택하는 것이 더 편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사실 사회가 발전하는 데에는 늘 민감의 힘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의 유인원들을 떠올려 봅시다. 어떤 유인원들이 살아남아서 진화에 성공했을까요? 힘이 센 유인원, 키가 큰 유인원, 종종 번식을 많이 하는 유인원이나 잘생긴 유인원, 예쁜 유인원 등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살아남아서 진화에 성공한 유인원들은 바로 눈치가 빠른 유인원, 즉 민감한 유인원이었습니다. 주변의 위험 요소와 식량 등을 누가 더 빨리 알아차리느냐 또는 이 차가운 도구를 누가 더 먼저 만드느냐 이 두 가지가 생존과 진화를 판가름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릴 일이 없기 때문에 맹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감함들을 포기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민감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더 편한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민감해져야 하는지 그 경우를 세 가지, 첫 번째 양심, 두 번째 저항, 마지막으로 수용으로 나눠서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럼 지금부터 민감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민감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양심의 민감도 때문입니다. 일단 편의를 위해서 민감한 사람을 민감인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일반인으로 칭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쓰레기가 보입니다. 쓰레기를 막 버리는 행위를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민감인들은 이를 망설임 없이 주워서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아마 쓰레기가 여기 있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 역시 이를 모르는 척 그냥 슬쩍 흘려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쓰레기를 주운 사람, 쓰레기를 지나친 사람, 쓰레기를 버린 사람, 이 세 사람의 차이는 바로 양심의 민감도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찌 보면 사소한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로 이를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양심의 민감도가 왜 중요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좀 더 규모를 키워보겠습니다. 만약에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 예를 들면 범죄나 환경오염 등 같은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양심의 민감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죄의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민감도가 낮아져서 죄의식이 무뎌진 사람들이 저지른 행위가 바로 범죄이죠. 예를 들어서 공장 폐수를 어떠한 정신 처리 없이 그냥 하천에 버리는 행위라던가 고위직 공무원들이 비리나 탈세를 저지른다든지 이들 모두 양심의 민감도에 따른 죄의식, 책임의식 결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민감은 개인에서부터 사회 전체까지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곤 하죠. 자, 여러분들 양심의 민감도가 왜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셨나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민감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민감해져야 하는 그 필요성은 저항의 민감도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민감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켜야 할 것들, 예를 들어 법이나 관습 또는 개인적 가치 판단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아마 결과는 더욱더 심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따라가기만 한다면 더욱더 나쁜 영향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저항의 민감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항의 민감도가 뭔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A군과 B양의 하루로 그 예시를 들어보았어요. 우선 A군의 하루입니다. A군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그 어린 남동생이 넘어졌는지 울고 있군요. A군은 남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이가 이런 걸 우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남자다운 우려를 하고 나서 A군은 학교에 나가게 됩니다. 교실문을 연 순간 A군과 그의 친구들은 다 함께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야, 남자가 매너 벌지 이런 건 니네가 좀 들어라. 사실 A군의 목도 만만치 않게 굵었지만 그래도 A군은 매너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감수하고 여학생들의 목까지 들고 갑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팔씨름 대회가 열렸군요. A군은 이런 것에 빠질 사람이 아닙니다. A군 역시 참가하지만 그만 같은 반 동급생인 K양에게 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여태한테 지냐? 나는 친구들의 말이 조금 기분이 상했는지 A군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A군은 학원으로 향합니다. 한참 문이과 결정을 하고 있는 때라서 상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수학이랑 과학은 좀 남자고 국어는 여자가 꽉 잡고 있으니까 이공계가 낫지 않겠니? 사실 A군은 인문 계열을 좀 더 좋아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공계는 남자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이공계를 택하게 됩니다. 다음은 B양의 하루입니다. B양은 친구들과 놀러 가기 위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방문을 누군가 여는군요.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여자애가 방에 이게 뭐니? 시집은 갈 수 있겠니? 시집은 가고 싶었던 B양, 망설임 없이 방을 치우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녀를 붙잡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언니였어요. 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밖에 나가는데 화장은 하고 가야 하지 않겠니? 화장은 매너라는 그녀의 언니의 말에 B양은 망설임 없이 쿠션을 꺼내서 찍어 바르고 밖에 나갑니다. B양은 친구들과 만나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녀를 톡톡 조심스럽게 부르는군요. 바로 그녀의 친구 K양이었습니다. 그날이라는군요. 마법대가 없어서 빌려달라는 K양의 말에 B양과 K양은 007 작전을 수행하듯이 주머니에서 주머니로 아무도 모르게 마법대를 건넵니다. 조용히 해야 해요. 왜냐면 그날이라는 거를 대놓고 말하는 건 조금 민망한 일이니까요. A군과 B양의 하루 어떻게 보셨나요? 저만 조금 불편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례들은 저와 제 동성 친구, 제 이성 친구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차별적 요소들을 접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 A군과 B양의 하루처럼 이것이 차별인지 아닌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듯 차별은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다수가 행하는 차별의 경우에 이것이 통념으로 바뀌어서 문제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저항의 민감도입니다. 내가 차별을 받고 있을 때, 거꾸로 내가 차별을 가하고 있을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 저항의 민감도가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감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수용의 민감도 때문입니다. 종교의 힘이 왕의 힘보다 강하고
왕의 힘이 백성의 힘보다 강할 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은 절대적 진리이자 사실처럼 여겨졌습니다. 또 지구는 네모난 모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항해사들은 아프리카를 돌고 돌아서 모험을 떠나곤 했죠. 21세기 최첨단 문명인의 우리가 보기에 이들은 모두 말도 안 되는 거짓이며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들은 모두 거짓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 역시 네모나고 돌지 않던 지구에 살던 옛사람들처럼 거짓된 정보들을 아무 생각 없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듯 우리는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수용의 민감도를 필요로 합니다. 3차 산업을 거쳐서 4차 산업에 접어든 요즘에 엄청나게 발전한 과학기술과 통신 매체들은 우리가 모든 정보들을 오류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넘쳐나는 정보들은 우리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곤 해요. 그 대표적 예시가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란 사람들의 흥미와 본능을 자극하는 뉴스로 그 내용이 거짓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기사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남편, 알고 보니 잃어버렸던 친할아버지?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을 우리가 아무런 흥미 없이 그냥 지나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우리가 이 가짜뉴스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수용의 민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통신이 두절되면 자율주행차가 충돌된다. 두 번째, 학교 앞 그린푸드존에서 떡볶이를 팔 수 없는데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세 번째, 올 여름 최악의 폭염은 중국 인공강우 실험 때문이다. 셋 중에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을까요? 사실 이 세 기사 모두 매우 거짓 판정을 받은 가짜뉴스, 즉 페이크 뉴스입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전문적인 용어랑 구체적인 용어들이 있어서 아마 맞추기 힘드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듯 우리는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수용의 민감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말들 있잖아요. 대박 이런 감탄사와 함께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진짜로 확실해 라면서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죠. 여러분들이 수용의 민감도가 왜 필요한 것인지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민감해져야 하는 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민감해질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바로 비판적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생각하기입니다. 조금 모호하죠?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민감하게 따져보세요. 당장 여러분들이 옳은 걸 가려내지 못하더라도 꾸준한 의심과 비판적 사고력은 여러분들의 민감도를 올려줄 것입니다. 두 번째, 타인이 가하는 행위 또는 사회가 가하는 힘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짓밟고 있지 않은지 따져보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민감은 결코 유연한 것이 아니며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민감함의 주체인 여러분들이 올바른 민감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감한 삶의 기본이 됩니다. 지금까지 조금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피곤한데 우리가 굳이 민감해져야 할까?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올바르고 완벽하게 정의롭고 완벽하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인간, 불완전한 존재이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저 우리가 무심코 웃어 넘기던 잘못된 문제거리들에 대해서 가끔은 정색하고 멈춰서서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그냥 둥글게 세상을 넘기기보다는 조금 더 뾰족하고 조금 더 민감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건 민감한 누군가이니까요. 지금까지 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